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할 지역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재탕, 삼탕의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공약도 상당수입니다. 대선 경선 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수가 교체되는가 하면 후보들끼리 상호 견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막이 올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막강한 중심 타선과 외인 용병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본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교육당국이 공동 채용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지역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참신함이 떨어지고 지역 실적에 꼭 맞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지역 대선 공약은 17개입니다.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도시,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것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5.18 진상규명을 담은 정부 보고서 채택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 고속철 건설과 국가가 주도해 광주 군공항을 이전시켜주는 대신 그 자리에 신성장 산업밸리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광주는 의롭고 당당했던 만큼 넉넉하고 후손들이 살만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핵심 공약 20개와 각 지역별 공약 32개를 확정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을 동북아 해양수산과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로 해줄 것과 나주 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것, 그리고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것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종일 5개 나라의 송전망 건설이라는 원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시속 1200km가 넘는 미래 교통수단 실험장을 만들겠다는 사업 등이 눈에 띕니다. 다듬고 해서 총 60개 과제를 우리 전라남도 정식 대선 공약.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공약들 중 일부는 4년 전과 9년 전에도 등장했던 공약이고 또 일부는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대선 후보들이 매력으로 느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초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선수가 교체됐는가 하면 민주당 후보들끼린 상호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천 전 대표는 제가 부족해서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역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손학규 두 전 대표의 양자 대결로 가는가 싶었는데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갑자기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선 불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학규, 안철수 두 후보 측은 경선 룰을 놓고 구태의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구태라고 하는 그런 공격 자체가 구태인 거죠. 아주 그냥 구태라는 프레임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태죠. 민주당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고 압박하며 무제한 자유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의원협의회에서 하는 그 광주 토론회 또 사실은 또 불참하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또 무산이 됐는데 저는 토론장 밖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문 전 대표 측과 안희정 충남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가 접전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문 전 대표 측은 역선택이 반영됐다고 주장했고 안 지사 측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안 베이징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광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무안 베이징 노선의 운항이 일시 중단됩니다. 아시아나는 무안 베이징 노선을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에서 운항하는 무안 상해 노선 역시 탑승객 감소로 운항 횟수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1번째 우승 신화에 도전하고 있는 기아는 올해 막강한 중심 타선과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린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 첫 시범 경기. 올 시즌부터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최영우는 첫 타석에서 초구를 받아쳐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나지완과 김주영 역시 홈런을 터뜨리며 올 시즌 몰라보게 달라진 중심 타선의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운드의 새 얼굴인 외국인 투수 팻 디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안정된 제구력을 선보이며 올 시즌 든든한 선발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My biggest goal is to every time I take the mound, go out there, compete, and give the team a chance to win. I don't really set numbers goals for myself. I know that if I go out there and I compete and give it everything I have, that the numbers will be there at the end of the season. 새로운 외국인 타자 로저 버나디나 역시 3번 타석에 들어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지만 빠른 발을 무기로 외야 한복판에서 폭넓고 안정적인 수비 솜씨를 뽐냈습니다. 2년째 기아 유니폼을 입고 있는 헥터 노예 씨는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기아 마운드 원투펀치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 첫 게임에서 화끈한 중심 타선과 외국인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분 좋은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으로 비화된 광주 신세계 특급 호텔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신세계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에 공문을 보내 교통대책과 중소상인 상생 방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 MOU 체결 당시 250실 규모의 객실이 200실로 줄었다며 당초 규모대로 늘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새 이사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구성원들이 국민공익형 이사제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선출직 공직자나 전국적으로 신망받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공익형 이사제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일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반복되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건데 사학재단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선발하거나 3개 이상의 사립학교 재단이 공동으로 신규 교사를 뽑자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수 교원도 채용을 하고 사립학교의 어떤 그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해 주는 게 있고요. 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만 공동 주관으로 치르고 면접부터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위탁 채용에 따르는 사립학교에 정교사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단 쪽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 선발권까지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투명하게 하는데 좀 직접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립학교 재단 측은 다음 달에 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꽃은 피었다 말없이 진다고 하지만 이번 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 따스함이 깃들어 있는 봄 나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관상용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추천을 한다면은 그 블루베리라고 있거든요. 그냥 심어만 놓으시면은 큰 관리 없이 텃밭이나 이런 어떤 부지가 없어도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이제 그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3월 초부터 그 4월 한 중순까지 해서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좀 쉽게 설명하면 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나무를 옮기는 것이 가장 그 나무의 생육에 그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상태에서 나무를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봄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주리안이라든가 뭐 히아신스, 뭐 프리뮬러 그런 종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지금부터는 뭐 페라고늄, 오보코니아 그런 종류의 꽃들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를 보고 따스함을 느끼듯 봄 나무 시장에 오셔서 이 봄 안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남도의 봄이 수줍게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할미꽃 군락지인 장흥으로 신광하 기자가 안내합니다. 쪽빛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봄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고갯마루. 노랗게 마른 풀숲 사이로 할미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흰털이 가득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닮았다고 해서 백도홍으로 불리는 할미꽃입니다. 꽃은 붉은 자색으로 지금부터 피어나기 시작해 5월까지 이어집니다. 참 아름답고요. 굳건히 이겨내고 올라온 것에 감탄스럽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이라는 의미에서 정남진으로 불리는 장흥군 한제공원의 할미꽃 군락은 10만 제곱미터.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할미꽃 군락은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할미꽃은 다 자라도 길이 3.5cm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물찾기를 하듯 관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의 굴레라는 꽃말과 손녀집을 찾다 죽어간 할머니의 전설을 간직한 할미꽃. 차라리 땅만 보고 사르리로 시작되는 장흥 출신 한승원 작가의 한제고개라는 시와 함께 정윤현의 봄을 수줍게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금호 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 간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식적인 논의 없이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고 있다며 금호 타이어 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 타이어 채권단이 박상구 회장에게 중국 더블스타와의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통보했습니다.